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거 공작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작 선거에 대한 검찰 수사를 주시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 정권 차원의 공작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최초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6일 소환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소환과 동시에 울산시청에 있는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그의 자택, 먼저 재직했던 울산발전연구원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송 부시장에게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제보하게 된 경위와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에 관여한 송 부시장과 청와대 해명이 엇갈리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게서 제보받아 첩보 문건을 편집해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행정관을 이미 소환 조사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그가 수사에 단초가 된 첩보를 생산하고 그 후에 전개된 경찰 수사에 모두 개입한 것을 근거로 사실상 여권의 청부 수사와 선거 개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15%가량 앞서던 김기현 전 시장은 경찰의 수사를 받은 후에 끝내 낙선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당시 송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선거 캠프에 합류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송 후보가 시장에 당선된 뒤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발탁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윤곽만 봐도 아하 하고 무릎을 칠 만큼 손쉬운 방법, 아니 기막힌 선거 공작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비밀만 유지할 수 있다면 막강한 조직을 동원해서 1위 후보를 떨어뜨리는 일쯤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공작 의혹 속에 당선된 민주당 소속 울산시장은 문 대통령과 30년 이상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그의 당선을 가장 큰 소원이라고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실세 비서관이 대통령을 위한다는 잘못된 충성심을 발휘해서 비밀 공작을 했다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비서관이 비밀리에 하는 일인데 탄로날 염려도 없겠고, 경찰청장이고 지방경찰청장이고 지시를 받으면 죽기 살기로 충성을 다할 판에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강한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는데 국민의 참정권이고 주권이고 염두에 두겠습니까? 눈도 뒤집혀 뛰겠죠. 그렇다면 이 일 한 건을 하는데 몇 명이나 동원됐을까요? 울산 현지에서 상대 후보의 약점, 비리 등을 수집해서 로머티리얼, 초기 자료를 만든 사람, 또 그걸 보내면 청와대에서 받아서 편집 정리하면서 수사거리가 되게 가다듬는 사람, 그 가다듬은 자료를 다시 검토 재가해서 경찰청에 지침을 주는 사람, 그 자료를 받는 경찰청장, 또 그 아래 현지 지방경찰청장, 또 그 아래 책임자에게 지시하고 그 다음에 동원되는 경찰 요원들, 그것을 확산시키는 홍보팀 등 필수 요원만 해도 20여 명의 손을 거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선거 공작은
울산에서만 국한된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펜앤마이크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경남, 창원, 양산, 사천 등에서도 야당 시장 후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받을까봐 겁이 난다며 공천을 포기한 야당 후보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왕 할 바에야 북한 놈들이 미사일 실험 발사하듯이 몇 군데 더 해보며 경험도 쌓고 보완할 곳은 보완하자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기획하고 진행, 총괄하는 보이지 않는 선거 공작단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하는 의문까지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작년에 이해찬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된 뒤에 기회 있을 때마다 20년 이상 집권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며 정부가 지금처럼 하다가는 임기 채우기도 어려울 텐데 저 사람이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가 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울산의 선거 공작 의혹과 또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좌파 정당들과 야합하는 것을 보고서야 그 비밀이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총선 공작단 같은 것을 만들고 각 지역별로 정치적 성향, 민심의 향배, 후보자의 인기도 등을 분석해서 전략지역, 백중지역, 취약지역으로 분류한 뒤에 울산에서 선거하듯이 한다면 지역구에서 30석 정도 더 얻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좌파 정당들에게 의석을 배분해 준다면 필요한 때 200석쯤 확보하는 거야 문제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무리 국정을 개떡같이 운영해도 우파가 어떻게 의회를 장악하고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봤지 않습니까? 허위, 날조, 과장, 거짓말 소설 같은 얘기로 방송, 신문이 매일 도배질하고 그걸 모아서 스크랩한 걸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쓴 판결문을 가지고 8대 0으로 대통령을 탄핵시켜 강제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근혜를 감옥에 가둬놓고 아무리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왔지 않았습니까? 하다못해 고약한 쪽으로 머리가 좋은 판사 하나가 묵시적 청탁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가며 죄를 덮어씌웠던 겁니다. 북한의 대남 부서가 만든 것 같은 특수공작으로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영하 10도 가까운 추위를 무릅쓰고 2달 넘어 청와대 앞 길바닥에서 밤샘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애국 국민만 해도 수백 명입니다. 오늘도 광화문, 시청 앞 남대문, 서울역과 효자동, 내자동 등 도심 일대에 모인 수십만의 인파가 문재인 퇴진과 공수처법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악법 저지 투쟁을 벌였습니다. 국민들은 최근에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응원하며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의회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몸부림입니다.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